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보고 이제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게 될 건데 국회가 뽑은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큼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유는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대한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고요. 형법상으로 보자면 이제 내란죄를 저질렀고 내란죄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이제 국회의 주장 통과된 어떤 이제 국회의 입장인 것이고요. 특히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어떤 탄핵 사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쟁점을 일단 저희가 살펴봤는데 각자의 주장을 좀 살펴본다면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행위의 일종이다.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국회 입장에서 이제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소추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헌법에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 부분은 사법적으로는 한번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1년도, 그러니까 1980년 5.17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예. 대법원에서는 뭐 이제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된 이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런 고도의 정치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형태의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조차도 사법심사에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권한 행사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5.17은 내란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제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그 부분은 사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건데 보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일반 재판소도 올라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해야 되고 일반 법원에서 먼저 하고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선례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이번 뭐 비상계엄 선포로 조금 언론의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법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이제 그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정지를 했었고요. 이제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탄핵 심판 청구 절차 신청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지위는 워낙 중대한 지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 절차를 이유로 해서 만연히 그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고 심리를 계속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즉 이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 소환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호인이 안 갖춰져서 안 했다는 이야기로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도 불응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출석에 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쟁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검찰 또는 뭐 경찰,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신문 절차는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가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의 경우에도 지금 두 차례 일단 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이 출석 거부 의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예. 아무래도 신변을 체포나 체포의 형태로 일단 구인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